그 홍콩에 와 있고요. 어제 밤에 내려와가지고 환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와 거지 이런 날거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환전소 찾다가 카드 되는 데서 먹어야 되니까 아침으로 지금 스타벅스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어떤 동네인가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일을 하려고 잠깐 출장차 왔습니다. 짧은 출장 왔고요. 우선 뭐 저도 와서 오자마자 본 게 증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길 헤매는 걸 떠나서 좀 증시가 하락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첫날도 마이너스 6% 하락했죠. 그래서 장 준비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출장 왔죠. 출장 오고 나니까 그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마이너스 6%또 맞았죠. 그럼 이틀 동안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2%가 나왔어요. 거기에 뭐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이제 그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뭐 이런 주식들인데 애플이 뭐 7%씩 뭐 툭툭 떨어져요. 이틀 연속으로. 테슬라 10% 가까이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7% 떨어지고 이틀 만에 이 정도면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코로나 때가 이때랑 비슷했던 것 같고 22년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떨어지고 좀 쉬고 떨어지고 쉬고 이러는데 그저께랑 어제는 쉬지 않고 떨어지는 것에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저께는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내면서 이렇게 된 건데 상호 관세를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냈죠. 그러니까 보편 관세가 10% 정도를 깔고 최저는 10% 깔고 거기에 플러스 얹어서 그 나라의 무역 적자에게 나누기 2를 하는 뭐 그런 세법이 어딨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식을 매겨서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중국이 34%를 맞았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펜타닐에 대한 핑계로 대서 20%를 얹어가지고 54%를 냈는데 중국도 보복 관세를 34%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세에 충돌이 벌어졌죠. 관세는 전쟁이랑 같아요. 관세를 맞았으면 보복 관세를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맞고 나서 그냥 가만히 끙끙거리는 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딜을 해보는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좀 PTSD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대공황일 때 29년에 33년이 있었었는데 그때 GDP가 30%가 감소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그때 29년에 대공황이 시작됐었고 이미 다우존스가 내려가는 상태에서 관세법이 1930년 6월에 터집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살려보기 위해서 수입품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세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해본 건데 수입 관세를 40에서 50% 정도 올렸으니까 지금의 트럼프가 했던 거에서 최고 세율 수준으로 찍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관세를 올리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좋아질 거라 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 보면은 당연히 세율이 올라가요. 텍스처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수입품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를 올리면 국내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줄어들면서 재화의 부족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그 내수에 있는 도메스틱에서는 당연히 언제 이게 또 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공장을 늘리고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트럼프도 지금 강조하고 벤츠도 강조하는 게 계속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계속 생산 늘려라 라고 요구를 하지만 기업들이 그거를 들어오진 않고 내수 기업들도 생산을 증설하지 않고 수입품만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되는 게 벌어질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거는 역사가 계속 반복을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떨어지는 모델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도 대공황 시절에 당연히 반대했어요. 이거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의회가 무시하고 강행을 하죠. 왜냐하면 정치가 위에 있었던 거죠.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 아주 소수의 확률로 잘 풀리는 케이스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사례로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문제였었냐면 대공황이 이미 있었던 상태에서 관세법이 터지면서 증시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다우존스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었는데 관세법이 당시가 220에서 230 사이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뒤에 연말에 봤더니 150에서 160 사이로 떨어집니다. 무너진 거죠. 한 20%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관세로 인한 충격이 단기적으로 20% 정도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상 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래도 이제 이미 사례를 100년 전에 봤잖아요. 그러면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를 좀 우리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대공황 때 문제는 31년 32년 이 관세법을 안 풀었어요. 계속 갔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더 심각해지고 벌어졌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그 다음 해에 무역이 붕괴가 됩니다. 관세로 내수를 보호하려더니 다른 나라도 똑같이 이제 보호무역을 하잖아요. 관세를 다 같이 올렸겠죠. 이번에 중국 하는 것처럼. 즉 그게 빵, 야, 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됐다가 그러면 무역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역의 중심지들 한번 볼까요? 쿠알라룸푸르, 뭐 싱가포르, 홍콩. 그 항구가 굉장히 큽니다. 무역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이 있는 곳에는 돈이 돌아요. 무역이 있는 곳에 은행이 세워지고 대출이 발생하고 수출과 수입에 대한 무역장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역의 감소는 은행, 뱅크, 예, 은행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32년 7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났더니 다우존스가 220에서 41로 많이 하락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34년에 루즈벨트 상호 무역 협정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됐었고, 39년 때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공황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위적으로 해결이 된 거죠. 군수품 생산이 증가가 됐고, 그게 증가가 되면서 수출이 증가가 됐고, 그 수출이 증가되면서 이제 그동안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되니까 소비가 살고, 그때 또 기술혁명이 한 번 더 벌어지면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었고, 가전 가구의 구입이 늘어나고 내구재 구입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서비스가 또 살아나고, 이런 선순환이 돌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세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벌어진 거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S&P 500 이틀 연속으로 무너졌던 이유는 이런 이유였던 것 같다. 주말 지나고 나서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정도였으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다음 주에는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나오려면 호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호재가 좀 트라우마를 진정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 봐주겠다, 좀 이야기하자, 우리 이렇게까지 세게 때릴 건 아니다, 너희들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낮춰줄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래주는 발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트럼프도 이번에 나온 뉴스처럼 EU가 뭐 보복 관세 준비한다 그러면 우린 더 센 거 준비할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치고받는 이런 핵전쟁처럼 나오는 대화가 아니기를 주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성격상 주말에 뭔 얘기를 할 거예요. 이틀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증시가 무너진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말 뉴스를 잘 보시고 월요일날 증시 반응하는 걸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뭐 완전 반등은 아니겠죠. 조금 미세한 반등이라도 나올 자리긴 한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호재가 나올 만한 뉴스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 그럼 좀 세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창 지금 벚꽃놀이 하고 즐겁게 주말 노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잘 견디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조심하면 주식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 탐욕이랑 공포만 잘 컨트롤하면 된다. 그 두 개를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주식 투자의 비법이지, 뭐 나머지는 비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 좋은 주식 어떤 건지 다 알고 있고, 어떤 게 이제 사면 안 되는 주식인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이렇게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심리와 대중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는 역사적으로 수백 년 내내 계속 반복됐어요. 내내 실수해요, 맨날.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거는 나의 문제잖아요. 남의 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은 부자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홍콩에서 또 재밌는 영상 찍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편집자가 없어, 오늘은 촬영자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대충 막 찍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